아버님이 치매라면 서류에 도장 받기 쉽잖아. 수진의 속삭임이 만수의 귀에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뭐가 좀?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다 처리해야 할 일이잖아. 미리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요양원으로 보내자. 수진의 다음 말에 만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연 듣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김만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체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강남의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는 이 집도 나와 같은 나이가 됐구나. 만수는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아내 영숙이와 함께 세 아들을 키웠고 수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큰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예전 같은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죠. 거실로 나가니 큰아들 준호가 이미 정장을 차려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없어서 말이다. 만수는 부엌으로 향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가봐야겠어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아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이며 세상사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죠. 아들이 나간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만수는 베란다로 나가 난초 화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에 새로 들인 호접란이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했네요. 얘들아, 오늘도 잘 자랐구나. 물을 주며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만수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화초를 가꾸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래도 식물들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죠. 특히 난초는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식물이라 더욱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만수는 운동복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었죠. 만수 씨, 오늘도 나왔네요. 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며 만수는 평소처럼 공원을 두 바퀴 돌았습니다. 다리 근력도 아직 튼튼하고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온 덕분에 동년배들보다는 체력이 좋은 편이었죠. 운동을 하면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가벼운 대화도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물가 이야기까지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수는 아내 영숙이가 좋아했던 꽃집 앞을 지났습니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리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죠. 영수가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만수는 나름대로 생활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위로가 되어 주었죠. 꽃집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어 인사하자 만수도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영숙이와 친했던 사이라 만날 때마다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수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이, 김 회장님, 오늘도 바둑 한 판 어때요?
오래된 친구 최 씨가 바둑판을 내밀었습니다. 좋지. 오늘은 내가 이겨야겠는데.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바둑알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의 돌들이 오가며 시간은 천천히 흘렀죠. 바둑을 두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세상사에서부터 건강 이야기, 자식 자랑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만수에게는 소중한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바둑을 좋아했던 만수는 이곳에서 동년배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큰 놈이랑 며느리랑 함께 사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만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세대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이야. 최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세대 차이 그 이상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 예전과는 다른 어색함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네. 평생 성실히 일해서 모은 재산 덕분에 노후 걱정은 없었습니다. 세 아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고 연금과 부동산 수입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죠. 강남의 아파트와 지방의 상가 몇 채가 만수의 든든한 노후 보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꾸준히 모아온 재산이니 더욱 소중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 수진이 마트에서 장을 봐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뭐하고 지내셨어요? 응, 별거 없었다. 운동하고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왔지. 만수는 수진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성격이 차분하고 요리도 잘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아버지를 챙기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는데 요즘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죠. 대화도 형식적이고 눈빛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오니 가족 셋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시죠? 응, 아직은 멀쩡하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어딘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죠. 대화도 건성건성이고 만수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버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은 없으세요? 준호가 불쑥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있으시니까 걱정되어서요. 만수는 아들의 말이 이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수지는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죠. 그 순간 만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밤 10시 만수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죠. 평범하지만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변화된 태도, 예전 같지 않은 대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상한 질문들. 나이 탓인가? 만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6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진 날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만수는 어제 저녁 준호의 이상한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깜빡깜빡 하시는 일은 없으세요? 왜 하필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편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나이의 환자들이 많았죠. 어떤 할머니는 보호자와 함께 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는 혼자 와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도 혼자 왔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김만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걸이도 여전히 힘차고 안정적이었죠. 진료실에 들어가니 김 원장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네, 별다른 불편함은 없습니다. 만수는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10년 넘게 만수를 담당해온 주치의였죠. 아내 영숙이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수는 김 원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간단한 검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 원장은 친근한 톤으로 말하며 검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혈압 측정, 청진, 반사신경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심장 소리도 깨끗하네요. 반사신경도 또래에 비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김 원장의 말에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르신.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평소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의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도 받았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말씀해 보세요. 8월 22일입니다. 100에서 7을 빼면 93이죠. 모든 질문에 만수는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김 원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인지능력도 전혀 문제 없으시네요. 기억력, 판단력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만수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시 아들의 걱정은 기우였던 것 같았으니까요. 검사가 모두 끝나고 김 원장이 진료 소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건강하십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운동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수는 흐뭇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을 나가려던 만수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저녁 아들의 말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었죠. 그 이상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만수는 다시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는데요. 김 원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제가 치매 초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료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원장은 깜짝 놀라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방금 검사 결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를 귀찮아하는 눈빛이 자꾸 느껴집니다.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속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과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거짓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의사로서의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고요.
만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김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알고 싶어요. 내 아들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말입니다. 평생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의심을 해야 하는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진료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원장은 만수의 절실한 표정을 보며 고민에 빠졌죠. 의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10년 넘게 지켜본 환자의 간절한 부탁을 그냥 외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선생님.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만수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간절함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만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요즘 집에서 아들 부부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대화도 형식적이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차갑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깜빡깜빡하는 일이 없냐고 묻더군요.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김 원장은 만수의 말을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혹시 재산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 걱정되시는 건가요? 김 원장의 질문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저한테는 꽤 많은 부동산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아들이 저를 그렇게 대한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김 원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르신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만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제가 건강할 때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요. 나중에 정말 아프게 되면 그때는 판단할 기회도 없을 테니까요. 이 말에는 노인의 지혜와 삶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김 원장은 만수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언제든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드님이 오시면 경도인지장에 초기 소견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김 원장의 당부에 만수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면서 만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수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물어봤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만수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해 봤습니다. 과연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신문을 읽으며 오후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이 준호에게 연락을 했을 텐데 언제쯤 반응이 나올까요? 저녁 무렵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다녀오셨죠? 응, 다녀왔다. 만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별 말씀 안 하시던데. 만수는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김 원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긴장하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 아버지.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 듯 했죠. 경도인지장에 초기 소견이 있다고 하시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만수는 실제로 충격을 받은 듯 연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치매라는 뜻이냐? 아니에요. 아직 치매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정도래요. 준호의 말투에서는 안도감과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만수를 대했습니다. 아버님, 밥 더 드릴까요? 아니다, 충분하다. 하지만 준호와 수진이 주고받는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일찍 방으로 들어간다고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멈춰서서 거실에서 나오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의사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경도인지장의 초기래.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거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만수는 벽에 기대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 의사 말로는 진행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만수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여보, 만약에 정말 심해지면. 수진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때는 그때 생각해보자. 준호도 말을 흐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아버님 행동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2번 하시더라고.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이 모르게 그랬던 걸까요? 정말? 나는 못 느꼈는데.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냉장고 문 닫는 걸 깜빡하시기도 하고. 수진의 말에 만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수진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응, 내가 확인하고 닫았어. 혹시 몰라서 말 안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정말로 증상이 시작된 건가? 그런 것 같아. 의사도 그렇게 말했잖아. 수진이 동조했습니다. 만수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일을 꾸며대고 있다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참고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진짜 속마음이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여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지켜보자. 그리고 준호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수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뭘?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들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라면 서류에 도장받기 쉽잖아. 수진의 속삭임이 만수의 귀에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뭐가 좀?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다 처리해야 할 일이잖아. 미리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요양원으로 보내자. 수진의 다음 말에 만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진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은 듯 했습니다. 준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아파트부터 내 이름으로 바꾸고 요양원 들어가시고 나면 나머지 부동산도 하나씩 정리하자. 다른 형제들과 나눌 필요 없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만수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맞아. 우리가 아버님을 돌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수진이 동조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멀리 살면서 전혀 신경도 안 쓰잖아. 그러게. 우리만 고생하고 있는데 재산까지 나눠줄 이유가 없지. 준호의 말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조금씩 준비해 볼까?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응,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아버지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요양원부터 알아볼게.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평생을 헌신해서 키운 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그리고 며느리는 아예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만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관심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치매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나도 끝까지 연기해줘야겠군.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수진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찰하는 눈빛,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들. 만수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걸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수진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수진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기억력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주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떠세요? 만수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정리?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젯밤 엿들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죠. 만수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지. 이 말에 준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치매일까요? 아니면 아직 멀쩡하실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만수를 계속 시험하듯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만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일부러 모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뭘 먹었더라? 이 모습을 보고 수지는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드셨어요. 수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맞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가 너무 짜서 물을 여러 번 마셨던 것까지 말이죠.
하지만 일부러 기억하지 못하는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수진의 테스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침에 누구랑 통화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만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일부러 혼란스러워하는 척했습니다. 통화? 누구랑 했더라? 둘째 아드님이 안부 전화드렸잖아요. 수진이 거짓말을 하자 만수는 놀라는 척했습니다. 아,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사실 둘째 아들로부터는 아무런 전화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의도적으로 거짓 상황을 만들어서 만수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만수는 이런 며느리의 교묘한 수법에 더욱 분노했지만 참고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깜빡깜빡하나? 불안해하는 척 물어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수지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가 확실해 보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더 심해지실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준호도 합세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신다는 거 아세요? 만수는 깜짝 놀라는 척했습니다. 내가 언제? 어제도 경로당에서 바둑둔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하지만 만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준호도 수진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정말 내가 그랬나? 만수는 일부러 당황하는 척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계속 참아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또 다른 시험을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만수는 수진이 직접 차려준 음식이었는데도 모른 척했습니다. 점심?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는 척했죠. 김치찌개였나? 아니면 불고기 덮밥 드셨어요. 수진이 정답을 말해주자 만수는 손을 탁 쳤습니다. 아, 맞다. 맞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수진과 준호는 번갈아가며 만수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만수가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만수가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모든 질문의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틀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밤이 되자 만수는 일찍 방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머리가 좀 아프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하는 척 물어봤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말이죠. 방에 들어간 만수는 침대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을 속이려 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없는 일을 꾸며대고 거짓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수법들. 정말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그림을 봐야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만수가 세면대에서 양치를 하고 있을 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젯밤에 화장실 불 끄시는 걸 깜빡하신 거 아세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수는 분명히 불을 껐는데 수진이 일부러 켜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랬나? 만수는 놀라는 척했습니다. 네, 제가 확인하고 껐어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런 며느리의 행동에 더욱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더 큰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아침 식사 시간에 준호도 가세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만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말한 게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요? 준호의 말에 만수는 일부러 불안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위험한 일들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어떤 일들? 가스레인지 사용이나 중요한 결정들 말이에요.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라니? 재산 관리나 서류 처리 같은 것들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바로 그 계획의 시작점이었죠. 만수는 일부러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도움을 받아야 하나? 안전을 위해서요, 아버지. 준호의 말에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실수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씩 도움을 받아볼까? 이 말에 준호와 수진의 얼굴에 미묘한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드디어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만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수진의 테스트는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만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일부러 모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뭘 먹었더라? 실제로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드셨어요. 수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맞다. 수진은 이런 만수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력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수는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가 너무 짜서 물을 여러 번 마셨던 것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하나 들고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보험갱신이에요. 도장만 주시면 돼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전에 엿들었던 바로 그 계획이 시작된 것이죠. 만수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보험갱신? 만수는 일부러 의아해하는 척했습니다. 네,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급하게 처리해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받아들며 살펴봤습니다. 겉봉에는 보험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이게 정말 보험 서류야? 네, 물론이죠. 확실한 거예요.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도장만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번거롭게 안 하셔도 돼요. 만수는 봉투를 열어보려고 했지만 수진이 급히 말렸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라 그냥 도장만 맡겨주세요. 하지만 만수는 이미 이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핑계로 도장을 빼앗아 재산을 넘기려는 계획이었죠. 도장을 달라고? 만수는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필요한 곳에 다 찍어서 처리해 드릴게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일이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니까요. 이 말에 만수는 속으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도장을 빼앗으려 하다니.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야? 만수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급해요. 이번 주까지 처리 안 하면 보험이 끊어져요. 수진이 거짓말로 압박했습니다. 보험이 끊어지면 병원비도 못 받게 되고요. 하지만 만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말이죠. 만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며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만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도장을 넘겨줄까요? 이들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만수는 봉투를 든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이라.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급한 거 아니니 다음에 하지. 만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준호와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하면 정말 큰일 나요. 수진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할 일이야. 만수는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내 도장을 함부로 줄 수는 없잖아. 이 말에 준호와 수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아버지,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준호가 상처받은 척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일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만수는 봉투를 든 채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다시 보고 결정할게. 그는 태연하게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만수는 아들 부부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만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안에는 부동산 명의 이전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이 아니라 강남 아파트를 준호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였죠. 이런 녀석들이. 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내일 다시 시도해보자. 그런데 정말 치매가 맞는 건가? 너무 영리하신 것 같은데. 의사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냥 아직 초기라서 그런 거야. 하지만 이들은 만수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군.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치매라는 거짓 진단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 그럼 나도 준비를 해야겠어. 만수의 눈빛은 전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죠.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수지는 어제보다 더욱 조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제 서류 다시 보셨어요? 응, 봤는데 복잡하더라. 만수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와 수진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도장을 주지 않겠다고 한 후로 계속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매일 아침마다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언제 다시 시도해 볼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 보험 서류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수는 신문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아직 생각 중이야. 하지만 기한이. 수진이 말을 잇다가 준호의 눈짓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재촉하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준호가 다시 시도해 봤습니다. 아버지, 보험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요. 정말 급하다고 하네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해. 하지만 아버지, 내가 결정할 일이야. 조급하게 굴지 말거라. 만수의 단호한 말투에 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내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드린 보험 갱신 서류 말인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희가 보험사에 부탁해서 기한 연장해뒀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압박하지 않고 여유를 주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런 전략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모든 수법이 뻔히 보였으니까요. 아, 그거? 만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야지. 조금만 기다리거라. 이 말에 준호와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언제쯤 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글쎄, 며칠 더 생각해 봐야겠어. 만수는 여전히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죠. 그날 저녁 만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걸 전화는 부산에 사는 둘째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준영아? 아버지, 이렇게 늦게 웬 전화세요? 둘째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다, 별일 아니야. 그런데 서울에 올 일 없나? 만수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요? 특별한 일은 없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말이다. 이번 주말에 올 수 있겠나? 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토요일에 올라갈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대구에 사는 막내 준이에게 걸었습니다. 준이야, 나다. 아빠, 건강하시죠? 응, 괜찮다. 그런데 서울에 올 일 있나? 서울요? 갑자기 왜요? 오빠들이랑 오랜만에 모여보자 싶어서 말이다. 이번 주말에 어떠냐? 막내 준이도 선뜻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올라갈게요. 남매들이 모이는 일이 드물었기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만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큰아들의 진짜 모습을 다른 형제들 앞에서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만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 그의 눈빛은 전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처럼 매서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둘째 준영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오, 왔구나. 잘 왔다. 만수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1시간 후에는 막내 준이도 도착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래, 너도 잘 왔다. 세 남매 모두 모이자 거실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남매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하지만 준호만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동생들을 불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요즘 아버지와 도장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터라 더욱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무엇인가 눈치챈 건 아닐까? 큰아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너희들을 부르셨어? 나도 모르겠어. 형이 부른 거 아니야? 둘째 준영이 답했습니다. 응, 나도 오빠가 부른 줄 알았는데. 막내 준이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두 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각각 전화해서 모이자고 했는데 정작 첫째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흘렀죠. 준호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왜 동생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말이다. 만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챈 건 아닐까요? 수진도 옆에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요? 둘째 준영이 형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준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러서 놀랐어요. 맞아요. 아빠가 전화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막내 준이도 거들었습니다. 평소 가족 모임이 드물었기 때문에 더욱 의외였던 것입니다. 만수는 남매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자주 못 모이니까 아쉬워서 말이다. 만수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도 좀 안 좋고 해서. 이 말에 두 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요? 둘째 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최근에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는데. 수진이 끼어들려다가 준호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다른 형제들에게 치매 이야기를 하기엔 이른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준호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생들의 의심을 산 상태였습니다. 오빠,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막내 준이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빠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치매 이야기를 하자니 계획이 들통날 수 있고 안 하자니 의심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죠. 만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큰아들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카드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얘들아, 사실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따로 있다. 만수가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잠시 자식들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 거실에 흐르던 어색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둘째와 막내는 궁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방에서 나온 만수의 손에는 며칠 전 준호가 가져온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며칠 전에 가져온 이 봉투 말이다.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보험 서류인데요. 보험 서류라고? 만수의 목소리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 동생들도 함께 확인해 보자.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준호가 급히 말렸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라 저희가 처리하면 돼요. 하지만 만수는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아니다. 가족끼리 숨길 게 뭐 있나? 수진도 옆에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보험 갱신이에요. 굳이 다른 분들까지. 하지만 만수는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꺼내 두 동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놈이 말하는 게 무슨 보험인지 너희도 같이 확인해라.
준호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준호가 다시 한번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둘째 준영이 봉투를 받아들었기 때문이었죠. 형이 왜 이렇게 말리지? 막내 준이가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어떤 보험인지. 준호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정말 복잡한 내용이라서 복잡하면 우리가 설명해 드리면 되죠. 막내딸이 봉투를 열자 굵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계약서. 준영이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험이 아니라 부동산 계약서잖아요. 준이도 서류를 들여다보며 당황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오빠 이름으로 넘기는 계약서네요. 거실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이게 뭐야? 둘째 준영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며느리는 굳어버렸습니다. 아, 그게.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이걸 보험이라고 속인 거야? 막내 준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오해예요. 진짜 보험 서류도 있었는데 섞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섞였다고요? 그럼 진짜 보험 서류는 어디 있어요? 준영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건 수진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큰아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 봤지? 만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가 어떤 짓을 하려 했는지. 두 동생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설명할게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사정 말이냐? 이 말에 준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이냐? 만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치매라서 속인 거지. 요양원에 보낼 생각까지 했지? 하지만 난 다 알고 있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요? 둘째 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라고요? 거짓말이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한테 부탁해서 거짓 진단을 받았다. 왜 그러셨어요? 막내 준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첫째의 속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만수는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어. 준호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까요. 형,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둘째 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고? 준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게, 변명은 그만해. 만수가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다 들었으니까. 뭘 들으셨다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너희가 나눈 대화 말이다. 만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치매라면 서류에 도장 받기 쉽다고 했지?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나눠 가지자고 했지? 수진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두 동생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빠,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막내 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둘째 준영도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준호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동생들과 나눌 필요 없다고도 했지? 만수가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멀리 살면서 신경도 안 쓴다고 했고, 이 말에 두 동생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형, 정말 실망이야. 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만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냐? 아버지를 기만한 죄. 내 스스로 감당해라. 수진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너도 마찬가지다. 만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니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동생들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버지, 그럼 정말 건강하신 거예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멀쩡하다. 만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연기였어. 그럼 왜 그런 힘든 일을? 너희 형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를 배신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죠.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두 동생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만수는 준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결정해라.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라. 준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형이 정말 잘못했지만 내가 변호할 일이 아니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막내 준이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가족이잖아요. 가족?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 이런 짓을 하나? 큰아들 내외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었고 아버지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겠어요. 이 말에 두 동생들이 놀랐습니다. 형, 그럴 필요까지.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만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가거라. 냉정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둬라. 나는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란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후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반성을 해야 해. 준호와 수지는 며칠에 걸쳐 짐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근처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만수는 이사하는 날에도 냉담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이만. 준호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지만 만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사가 끝난 후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던 가족이 떠난 빈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첫 며칠간은 혼자 식사를 하는 것도,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거짓말로 속이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만수는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난초에 물을 주고 운동을 나가고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는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둘째 준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올라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만수는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준영이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어서 와라. 잘 왔다. 만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어떠세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다. 만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편한 것 같아.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잘 챙겨 먹고 있어. 실제로 만수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만수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요리 솜씨가 늘으셨네요. 며느리가 칭찬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지.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막내 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나도 그랬다. 만수는 막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이는 아버지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외롭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자주 와주니까 괜찮다. 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두 동생들은 전보다 더 자주 시간을 내서 올라와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번갈아 가며 찾아왔고 전화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걸어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둘째와 막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요리해 드릴게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오, 그래. 뭘 해줄 건데? 엄마가 즐겨 만드시던 된장찌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두 남매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흐뭇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래간만에 모여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즐겨 해주던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만수는 숟가락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가족의 얼굴을 본 게 아내가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돈은 나눌 수 있지만 마음을 못 나누면 소용없다고 하셨잖아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다.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 남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에 동감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만수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만수는 베란다에 나가 난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달에 새로 핀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너도 보고 있지?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난초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큰아들과는 멀어졌지만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둘째와 셋째가 자주 찾아와 주니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주고
저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